네, 어제 오후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관련해서 경영권 불법 승계 모든 혐의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이다. 네. 어떻게 의미를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1심이니까 항소하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그쵸. 뭐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네. 근데 이제 1심에서 일단은 승기를 잡았다라는 거는 재판부의 판단이 일단 삼성 쪽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 재판 결과에 대한 선고 내용을 뜯어보면 삼성의 압승 수준으로 무죄. 네.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 방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었는데 그걸 포함한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 판결이 났고 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그 삼성의 핵심 경영진들 뭐 최지성 전 부회장이라든지 장충기 전 실장이라든지 나머지 기소된 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무죄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압승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검찰이 제기했던 그 크게 세 가지 골자 혐의는 이겁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 그렇죠. 1대3. 그리고 양사 합병으로 인해서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주주들에게 손해가 끼쳤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도 거짓 공시가 있었고 뭐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 네. 그리고 이거의 그 바탕이 됐던 거는 모두 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을 물려받기 위한 경영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고 네. 그 이 일련의 작업들은 삼성의 과거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출발점이 됐던 건 사실 국정농단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020년 판결이 나왔지만 어쨌든 승계 작업에 대한 그 존재 자체를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피해 나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압승으로 보는 거고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근거 자체를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국정농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어떤 대법원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부분을 이번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아니라 재판부가 본 거는 승계 작업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지도 않고 네. 승계 작업 자체가 위법하지도 않다라고 판결을 한 거니까 이건 뭐 삼성이 원했던 대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일주일 안에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일단 1심 판결 자체가 너무나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뒤집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어느 정도 사법 리스크, 사법적인 어떤 족쇄에서 벗어났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2017년부터 계속해서 이 사법 리스크 안에서 이제 발목이 잡혀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행보를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이렇게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삼성그룹주에 뭔가 이제 발빠른 그런 사업적인 행보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근데 일단 뭐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긴 정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이 그럼 항소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를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정부 쪽에서 어쨌든 계속 기업의 그립을 잡고 흔들기 가장 좋은 이슈 중에 하나. 자, 수 그러면 있죠. 항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리스크로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뭐 일주일 안에 이거를 그렇다 아니다를 논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전혀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다. 왜냐하면 네. 뭐 회장 한 명 없다고 해서 기업이 뭐 돌아가지 않거나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기업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용 회장이 부재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의 속도에는 장애가 될 수 있으나 기존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실제로 그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도 계속 그 변호사와 만나면서 경영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CEO 한 명의 부재가 기업의 전체 의사결정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주가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과거 애플의 그 CEO처럼 엄청나게 그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 왔던 CEO라면 다르죠. 그런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경영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박한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재용 회장의 부재가 정말로 삼성전자에게 큰 악재인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하는 것도 큰 문제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해서 그 요소만으로 삼성전자가 뭐 투자가 갑자기 들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에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런 사법 리스크 벗었다 그러면 오늘 삼성그룹 좀 어제 오후에도 그러고 좀 급등할 줄 알았는데 네. 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앞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의 영향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이제 사법 리스크를 벗은 첫날부터 뭔가 뭐 엄청난 M&A가 나온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사법 리스크를 벗었을 때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될 것인가를 조금 더 확인하는 그런 기조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게 조금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은 특히나 이제 어떠한 것들을 미리 예단하고 이걸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좀 결과치가 나오는 걸 보고 좀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일부 있어서 네. 좀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워낙 정치적 사안과도 연결돼 있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그동안 이제 이거는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 삼성이 보여왔었던 어떤 뭐 선대 이건희 회장 때부터 보여왔었던 행보를 이제 보면 일종의 패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패턴? 이런 사법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네.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뭐 혐의를 받거나 일부 유죄를 받거나 네. 어쨌든 경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옳은 건 아닌데 한국적 정서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우시네요. 일종의 무슨 선물 보따리 풀듯이 네. 대규모 투자 계획이라든지 발표를 합니까? 뭐 채용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이게 이제 근데 그 전까지도 지금 최대 규모의 삼성그룹의 채용이 나왔고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물 보따리를 덮은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네. 여태까지 반복되었던 패턴들을 보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 뭐 이 회장이 2021년에 이제 가석방으로 풀려나고 나서도 삼성이 한번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네. 그게 이제 경영적으로 옳다는 건 아닙니다. 네. 옳다는 건 아닌데 과거 이제 그런 행보들이 반복돼 왔었고 그러면 이번에 1심 판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행보로 예상되는 게 뭐 이재용 회장이 지금 등기사로 다시 이제 가겠다라는 이제 뭐 그런 계획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룹 컨트롤 타워도 부활할 수 있다. 네. 과거의 미전실 같은 뭐 다른 이름이 되겠지만 말이죠.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서 뭐 여겨져 왔던 뭐 M&A 행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과감한 투자 뭐 결단이라든지 뭐 관련된 계획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물론 그게 뭐 경영적으로 이제 옳다 그르다는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이러한 투자 계획들이 발표가 된다면 삼성그룹주 자체로도 좋지만 관련한 이 연관 관계사들한테도 오히려 더 좋은 거잖아요. 네.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뭐 속단하기보다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좌우하는 뉴스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저는 뭐 좀 더 본질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굉장히 묘한 것은 얼마 전에 이슈 나왔던 게 뭡니까? 지금 삼성 관련된 종목군들, 반도체 종목군들을 지금 나락으로 보내버린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평택 5공장이 투자를 뭐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락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뭐 그에 대응하는 어떤 뭐 호재를 내놓을 것인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어제 잠깐 돌았던 뭐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또 엔비디아의 뭔가 HBM 수주 이런 것들이 실패됐다. 뭐 전량 다 뭐 품질 이슈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어저께 막 돌았는데 네. 그 얘기도 일단 뭐 사실은 아닌 것으로 삼성전자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판단이 저는 이 삼성전자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현재 주가 74,100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한국 거버넌스 포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니까 현대차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분석에 따르면 주가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주가가 1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테보수 13만 원, 삼성전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있는 현금 다 태우자는 소리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네. 삼성에도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이 잘 시행이 되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13만 원 선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얘기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이제 글로벌 현실을 좀 놓고 보시면은 지금 안 그래도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포화 시장에서 어찌 보면은 다음 폼팩터를 개발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DDR5로 넘어오면서 SK 하이닉스와 경쟁해서 조금 밀린다.
된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이런 부분에서 투자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삼성전자가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만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제는 뭐 영업이익이 내고 있지만 더 투자가 확대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OLED로 전환을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추격을 따돌려야 되죠. 메모리 같은 경우, HBM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는 우리가 삼성전자가 그래서 있는 연금을 다 태운다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년마다 프리캐시 플로우의 50%를 주주환원 사용을 하겠다. 우리가 돈을 벌면은 배당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배당을 현금 흐름 자체 50%씩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 50%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건 어찌 보면 너무 숫자 노름이지 않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주환원 제일 잘하는 그룹사가 삼성그룹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그룹이 주주환원 확대해야 되냐? 그것보다는 다른 회사들이 어찌 보면 일반적인 회사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혹은 약간 시가총액 1조 내외에서 있는 그런 기업들 보시면은 배당 성향이 없거나 10% 이내인, 그리고는 배당을 늘리지 않는 기업의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주주에 대해서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삼성이나 SK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들은 주주 환원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너무 숫자 노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모로 저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테이블 고수는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부분을 지적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딱딱 찝어주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 주주분들이 다 주가 수익률도 보고 주주 환원도 많이 받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손에 손 잡고. 근데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를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3만 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은 네. 삼성의 미래가 어려워집니다. 삼성의 미래가 어려워진다. 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거는 결국 5년, 10년, 30년을 보고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는 법인, 하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래 투자까지도 우리가 재원을 다 끌어와가지고 주주환원 쓰자는 거, 이거는 이게 그죠. 요새 우리가 주주환원이 중요하다 하지만 네. 지금 우리나라의 주주환원 환경이 어찌 보면 이게 소액주주에 대한 대우가 바뀐 그 핵심이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배당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미 잘하고 있다. 네네. 문제는 업황이나 시황이나 신사업이 부진한 것, 사업적인 측면이 더 문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내에서는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일을 실제로 잘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로 듣겠고요. 사실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시 한번 한 줄평으로 인해서 내분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정일 고수입니다. CEO 한 명이 주가 변수 아니다. 손석호 고수는 한숨 돌린 제드래곤 인수합병과 주주환원 기대도 된다. 하청한 고수 실질적 기대감으로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테이블 고수 삼성전자 주주환원은 지금도 충분하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장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